첫 번째 주인공은 황운하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황운하 의원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와대가 야당 후보의 이 비위 사실을 수집해서 울산경찰청장에게 이른바 하명 수사를 내렸다, 하명 수사를 시켰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경찰이라는 공조직을 특정 사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였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질타를 했죠. 반성도 안 한다. 그런데 이 황운하 의원은 유죄를 선고받고도 본인을 예수님에 빗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성탄절인데요. 아기 예수님이 이 황운하 의원의 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검사의 나라에서 검찰 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는 건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며 본인의 무죄를 피력하는 메시지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을 빗대서 부적절한 비유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안영환 의원님, 네. 곧 있으면 저 성탄절인데 그걸 꼭 빗대도 예수님의 빗대야겠습니까? 예수님은 선거 개입 의혹 안 받으셨잖아요. 저도 좀 황당한 느낌이 듭니다. 예. 굉장히 저는 황운하 의원을 보면 이제 경찰 시절부터 굉장히 정치 경찰관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치원에 굉장히 익숙하게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뭐 뇌물 받고 각종 파렴치한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금의 여야를 상관이 없이 야당이 됐을 때 항상 이건 정치 탄압이다.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서 그냥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상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황운하 의원은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까지 빗대고요. 그런데 이건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넘어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찰 등볼 이유도 없는 거고요. 법원에서 이건 유죄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가시밭길을 걷는 거다. 그럼 법원에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 이야기하지 말고 법원의 탄압 속에서 나는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정치인의 언어치고는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기 반성도 전제돼야 되겠죠. 네. 자기 반성부터 전제돼야 된다. 그냥 본인의 어떤 무죄에 대한 강렬한 피력 정도면 괜찮을 텐데 김명주 의원님, 지금 여당에서도 아니 어디 범죄자가 성인의 희생을 코스프레하느냐 뭐 이런 강렬한 비판이 나왔거든요. 네. 뭐 그 비판도 비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말하자면 울산시장 선거 전후에 그와 같은 어떤 경찰 그 책임자로서의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 공천을 준 것, 그부터가 저는 잘못이라고 봐요. 그것이 의혹만이었다 하더라도 황운하 같은 분들을 그럴수록 공천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예견된 일 아닙니까? 확률이 뭐 50%든 40%든 뭐 100%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저분은 또 경찰 시절에도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을 빚었던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본인이 저런 십자가를 언제 지었습니까? 국회의원 내내 세비 받고 이때까지 너무 빨리 결과를 봤어야 될 분을 면죄부를 준 거잖아요.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면죄부를 받았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언제 십자가를 지고 면류관을 뭐 쓰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말로 처음에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참 더군다나 본인의 그런 사안에 대하여 예수님을 비유한다는 것 자체는 더군다나 더욱더 비상식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제가 생각해봤더니 황운하 의원님하고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말씀 잘하셔야 돼요. 조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차이점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네, 차이점이 있는데 한 분은 되게 억울하고 한 분은 제가 봤을 때 억울한가 그 의심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하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황운하 의원님이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할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활하고 나서 해라. 무죄를 받고 난 다음에 예. 하다못해 항소심에서라도 무죄를 받고 난 다음에 본인이 억울하다, 내 십자가 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예. 아직 부활하지도 않고 무죄도 안 받았는데 뭐가 억울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은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황운하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신 것도 예수님이라면은 아마 그 용납을 하실 것 같다. 예. 그다음에 어쨌든 항소심 준비 잘 해가지고 무죄 받아내길 바랍니다. 예. 아직은 1심 결과긴 합니다만 적어도 1심 결과에 대해서 좀 자중자애하는 모습, 자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분의 질타였습니다. 공감이 되는 대목이 많군요.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의 책을 소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의 책을 추천하며 얼음을 뚫고 나오는 복수초에 강인함에서 절제와 인내를 배우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복수를 꿈꾼다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라고 한다면 김영주 의원님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추미애 장관을 잘 보필해서 그나마도 몇 안 되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 쪽을 힘을 실어주는,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버팀목이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사들의 세상에서 고초를 겪었다라고 저 책을 추천하면서 말했다는 건데,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도 검사인데 검사들의 세상에서 고초를 겪었다. 그래서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고초를 겪었는지 아니면 다른 검사들에게 고초를 줬는지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저는 그러니까 저 말의 문제가요. 고초를 만약 그렇다면 고초를 겪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본인이에요. 고초를 겪게 한 사람을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이 임명하시죠. 예. 예를 들면 아까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 출판 기념회 때 그러면 그때 그만두게 했어야지. 왜 그런 판단을 못했습니까? 고초를 겪고 있을 때 고초로부터 해방시켜 주려면 윤 검찰총장 부당행위에 대해서 어쨌든 뭐 강력하게 뭐 그만두게 한다든지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고초 다 겪게 하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뭐 복수를 꿈꿔라? 그런 부분은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와서 과연 평가를 같이 받아야 될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안영환 의원 뭐 기자 출신이시지만 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단초와 사실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어떤 수사의 귀결지일 수도 있겠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오랜 친구를 울산시장 몇 번 떨어지셨죠. 울산서 고생했던 오랜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사건의 개요입니다.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됐느냐 안 됐느냐는 뭐 그건 차치하고라도요. 저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책을 추천한 것부터 저는 사실 논란이 된다고 봅니다. 왜? 이성윤 검사죠. 현재 검사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이 사람의 책에 대해서 또 이성윤 지금 그 검사는 뭐 본인이 검사를 현재 기소됐기 때문에 검사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성윤 검사는 뭐 무슨 뭐 검찰 탄압 이런 문제가 아니라 김학의 전 차관의 그 출국 문제와 관련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다른 혐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무슨 탄압과 연결시킨다는 것도
타당치 않고요. 게다가 지금 굳이 이 추천사에서 복수란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지금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가로 열고 한자를 썼습니다. 복어에다가 수 오랫동안 복을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썼지만은 일반 국민들 또는 뭐 상대방 입장에서 본다면은 복수를 꿈꾼다? 진정한 복수를 꿈꾼다? 내가 다시 권력을 잡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왜 저런 논란을 일으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전직 대통령, 정치인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말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말 진정한 복수를 꿈꾼다. 지금 자막에도 한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갑자기 이 TV를 보신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복수를 꿈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또 말 하나하나 쓸 때는 참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점에서 제가 말씀을 안 박수현 드리면 또 의원님. 이상하죠. 어쨌든 복수초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따와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 상징적인 표현을 저렇게 하신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인품을 생각하면 저런 복수라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런 복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진정한 그 바람 이런 것들을 그 복수초라는 단어에서 보다 보니까 따와서 이렇게 쓰신 것인데 그런 말씀까지 저렇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있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김기현 지금 대표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인 비서실장의 비리가 민정비서관실에 제보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보를 받은 기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청와대는 어떤 선택이나 뭘 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반부패 비서관실로 이첩했고 반부패 비서관실은 어떤 가공도 하지 않은 채 바로 관계기관에 이첩했을 뿐인데 고위공직자의 어떤 비리 제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명 수사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가 그걸 가공해서 이거 수사해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 부분과 관련되었던 거 다 무죄가 일단 나온 거고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만 지금 1심 판단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이것을 하명 수사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황운하 의원도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그러나 내 입장은 이런 것이니까 네.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무죄 판결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